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을 만나오면서 몸의 병보다 마음의 짐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특히 갱년기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지요. 바로 부부 관계와 성적 욕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장님, 이제 늙어서 주책인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이제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년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 보려 합니다. 여자는 과연 몇 살까지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을 나누고 싶은 본능을 제대로 느낄까요? 할머니가 되면 정말로 그 모든 마음이 사라지는 걸까요? 많은 남성분들, 그리고 심지어 여성분들 스스로도 폐경이 오면 성욕도 함께 끝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생리가 멈추면 여자로서의 기능도 멈추고 잠자리를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통계적으로도 아주 큰 오해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처럼 부부 관계가 인생의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니까요. 하지만 중요도가 조금 낮아졌을 뿐 여전히 사랑을 확인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것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생각에도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흑인 여성분들은 중년이 되어서도 부부 관계를 인생의 아주 중요한 활력소로 여기는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에 유교적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 한국 여성들은 조금 다릅니다. 중년이 되면 잠자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거나 혹은 중요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차이라기보다는 나이 든 여자가 성을 밝히면 점잖지 못하다는 사회적 시선이 우리 무의식에 깔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의 여성건강센터장인 스테파니 포비온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적 기능이나 만족에 대한 기준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젊을 때처럼 격정적인 육체적 행위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천을 나누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성적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에 주기적으로 나누는 사랑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에 찾아오는 우울감이나 상실감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훌륭한 천연 치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하고 왜 우리는 욕구가 사라졌다고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의학적인 기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할 것은 선욕이 없는 것과 선욕을 참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폐경기가 지나도 선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생체 리듬은 서로 다른 곡선을 그립니다. 남성분들은 20대에 혈기 왕성한 최고조를 찍고 30대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곡선이 내려갑니다. 50대가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횟수로도 충분히 만족하거나 그 이상은 체력적으로 힘들어하기도 하죠. 반면 여성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은 오히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성적 자신감이 붙고 욕구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50세 전후로 찾아오는 폐경입니다. 이리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생산을 급격하게 줄입니다. 더 이상 배란을 하지 않고 생리가 멈추게 되지요. 이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통도 생기지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생식기의 변화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질부의 점막을 촉촉하고 도톰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질벽이 얇아지고 위축되면서 건조해집니다. 이것을 위축성 질염 혹은 질건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질이 건조해지면 부부 관계를 할 때 윤활유 역할을 하는 에에액 분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즐거움이 아니라 끔찍한 통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마른 피부를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쓰라림, 그리고 관계 후에는 가벼운 출혈이나 방광염 같은 염증까지 생기기 쉽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속에 욕구가 있어도 몸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자연스럽게 잠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덜컥 겁부터 나고 핑계를 대며 등을 돌려 눕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나는 이제 성욕이 없어졌어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것은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신체적인 통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를 관장하는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은 남성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아니 원장님, 여자 몸에 무슨 남성 호르몬이 있나요? 라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들 여성의 몸에서도 난소와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소량의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뇌를 자극하고 성적인 충동과 활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연료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폐경이 되어서 난소가 문을 닫더라도 이 남성 호르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난소에서의 생산은 줄어들지만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는 여전히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즉 생리는 끝났어도 성욕을 느끼게 하는 생물학적인 엔진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질건조증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장애물이 그 엔진의 소리를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나는 늙어서 이제 끝났다 라고 스스로를 위축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사랑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자의 성욕은 70세가 2일차 정년이지만 여자의 성욕은 무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는 말일까요? 최근 북미 폐경학회에서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홀리 토마스 교수팀이 아주 대규모로 추적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무려 3,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운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가 덜 중요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나머지 절반의 대답입니다. 약 27%의 여성들은 중년이 되어서도 잠자리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폐경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3% 즉 4명 중 1명은 오히려 성욕이 예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성적 흥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요. 이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폐경은 여성으로서의 삶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의 환경이 바뀌는 쉼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갱년기 증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힘들고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가 끝났으니 나는 이제 빈 껍데기야 라는 정신적인 패배감이나 우울감 때문에 스스로 욕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필요하다면 호르몬 요법 등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통증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어떨까요? 여성은 70세 아니 80세가 넘어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체의 구조상 남성과 여성의 노화 과정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남성분들은 보통 70대가 넘어가면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혈관의 노화, 남성 호르몬의 고갈로 인해서 발기부전 같은 기능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흔히 남자의 성욕에는 정년이 있다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은 발기라는 혈관 팽창 과정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현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여성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성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60대만 되어도 각방을 쓰거나 부부 관계를 졸업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한국성문화연구소의 연구원이 지적했듯이 가장 무서운 적은 사회적 통념입니다. 북유럽이나 서구권 국가들을 가보면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다 늙어서 무슨 짓이냐? 라는 체면 문화 그리고 자식들 보기에 민망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욕구를 죄악시하고 억압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데도 60세 정도가 되면 스스로 폐업 선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사회적 시선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부부 사이의 나이 차이도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합니다. 우리나라 부부들은 보통 남편이 아내보다 4살에서 6살 정도 연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갑내기 부부도 많지만 남편이 연상인 구조가 보편적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적 능력의 생체 시계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남편은 60대 중반을 넘어서며 급격히 힘이 빠지는데 아내는 그때까지도 건강 관리를 잘했다면 충분히 사랑을 나눌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성적 불일치가 상당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남편은 피하고 싶고 아내는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죠. 오히려 생물학적으로만 본다면 여성이 연상이고 남성이 연하인 커플이 속궁합 측면에서는 더 이상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남편이 나이가 더 많다면 아내가 한창 성적으로 무르익거나 제2의 사춘기를 겪는 시기에 남편은 이미 성적 은퇴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그리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은 아닙니다. 선교를 적절히 유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으며 심지어 인지기능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는 수두룩합니다. 이제 우리는 폐경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폐경은 여성의 상실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이라는 의무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제2의 여성기가 시작되는 분기점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노후가 힘들듯이 성적인 건강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황금기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50대가 되어서야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느끼시지만 사실 전문가들은 훨씬 더 이른 시기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30대 중반부터 우리 몸은 아주 서서히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난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호르몬의 미세한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다져놓느냐에 따라서 50대, 60대의 침실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다음 내용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생리주기가 빨라졌다고 느끼거나 양은 줄었는데 기간은 들쭉날쭉하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료실을 찾는 30대, 40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폐경이 50대 중반쯤에나 오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난소의 시계는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난포 자극 호르몬을 조절하는 이니빈이라는 물질의 변화입니다. 이 물질은 난소가 얼마나 젊고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놀랍게도 의학적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이니빈이라는 물질은 30대 중반부터 이미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대에 들어서면 마치 롤러코스터가 내려가듯이 급격하게 수치가 떨어지게 되죠. 이 말인즉슨 우리 몸은 이미 30대 중반부터 폐경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미세한 변화는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것은 바로 생리주기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에 정확하게 시작하던 생리가 어느 순간부터 2, 3일씩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28일이던 주기가 25일, 24일로 짧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방금 하려고 했던 말이 기억나지 않거나 부엌에 들어왔는데 내가 뭘 가지러 왔는지 깜빡깜빡해서 내가 벌써 치매가 오나 하고 덜컥 겁이 났던 적들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예를 이전보다 주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드는 것도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식사량은 젊을 때와 똑같은데 이상하게 예전보다 살이 더 잘 찌는 것 같고 특히 뱃살과 옆구리, 살이 두툼하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또 어떤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푸석푸석하고 거칠어지죠. 이런 변화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고 초라해 보이는데 남편과의 잠자리가 즐거울 리가 없겠지요. 성욕이 감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쩌다 마음을 먹고 잠자리를 하려 해도 앞서 말씀드린 질 건조증 때문에 통증이 앞서니 그 시간이 고역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참고 넘기십니다. 혹은 병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폐경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참아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호르몬 요법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30년, 40년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체적인 노화, 호르몬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중년이 되고 폐경을 맞이하면 많은 여성들이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잠자리에 대한 만족도나 횟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고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반전의 열쇠가 남아 있으니까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코치 교수 연구팀이 아주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기간의 조사가 아니라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 관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307명의 기혼 중년 여성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해마다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남편과의 잠자리가 어땠는지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대부분의 예상은 뻔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폐경이 가까워질수록 여성들의 성적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 결과도 대체로는 그랬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잠자리의 횟수도 줄고 만족도 또한 예전만 못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체적인 불편함과 심리적인 위축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지요. 하지만 연구팀을 놀라게 한 것은 그렇지 않은 그룹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참가자 중 일부 여성들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잠자리의 즐거움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나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만족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남편이 밤일에 아주 능숙한 정력가이거나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돈이 아주 많아서 여유가 넘쳤던 걸까요? 이때에서 우리는 흔히 부부 관계의 만족도가 육체적인 테크닉이나 횟수 혹은 타고난 체력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진실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만족도가 높다고 대답한 여성들의 심층 인터뷰를 분석해 보니 그들의 남편에게서 어떤 특출난 잠자리 기술이 발견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특별한 보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폐경기에도 그리고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남편과의 사랑이 뜨겁고 행복하다고 말한 여성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침실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침실 밖에서의 일상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성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맞아, 바로 그거야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코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성적 만족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남편의 성격과 태도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연구 대상이었던 중년 여성들의 상당수는 가정주부이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가정이 삶의 중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넓은 남편들에 비해 아내는 만나는 사람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집안에서 혹은 퇴근 후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밀접하게 부딪히는 남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폐경기가 되면 여성의 뇌와 감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함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야래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남편의 무심한 말투가 이 시기에는 가슴의 비수처럼 꽂히기도 하고 반대로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날아갈 듯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평소에 무뚝뚝하고 아내의 감정 변화를 무시하거나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고 상상해 보세요. 낮 동안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감정적으로 거리가 느껴지는데 밤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여성의 성격은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오는 전구가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의 회로가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불이 켜지는 마음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만족도가 낮았던 여성들은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잠자리를 할 때 남편이 너무 무덤덤하다. 나를 사랑해서 앉는 게 아니라 그저 본인의 욕구를 배설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 같다. 내가 더 이상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것 같아 위축된다. 라고요. 남편의 배려 없는 태도가 아내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적 매력이 다 떨어진 늙은 여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말한 여성들의 남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상냥함과 자상함이었습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라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것만큼 강력한 체험제는 없습니다. 이 남편들은 평소에도 아내에게 오늘따라 예쁘네, 사랑해, 고생했어 같은 따뜻한 말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가질 때도 아내의 몸 상태를 먼저 살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여자구나. 이 사람은 늙어가는 내 모습까지도 아껴주는구나. 라는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정서적인 충만감은 폐경으로 인한 신체적인 불편함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성적 흥분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여전히 섹시하고 매력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여성은 잠자리에서도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년의 부부 관계는 몸과 몸의 대화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편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아내분들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조금 더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하시겠죠. 이어서 남은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남성분들,
지금 갱년기를 겪으며 힘들어하는 아내가 곁에 있다면 부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등을 돌린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나 라고 오해하거나 맞서 화를 내지 마세요. 지금 아내의 몸과 마음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남편이 뜻한 등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건네는 오늘 별일 없었어 라는 다정한 안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주는 스킨십,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힘듦을 공감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전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싼 윤활제를 쓰고 분위기를 잡으려 해도 아내의 마음과 몸은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은 질 위축으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기 쉽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연애 젊을 때처럼 급하게 서두르거나 일방적으로 리드하려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아내의 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당신이 아프지 않게 당신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 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배려 속에 안전하다고 느낄 때 여성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의 가장 큰 비결이자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자는 몇 살까지 성욕을 느낄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의학적인 정답은 제한이 없다입니다. 여자의 성욕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신체적인 노화가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성욕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건강 관리와 적절한 호르몬 치료, 그리고 윤활제와 같은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여성은 70세, 80세, 아니 그 이상이 되어도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남성분들은 70대가 넘어가면서 혈관 질환이나 전립선 문제 등으로 인해 발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신체적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발기가 필요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욕구만 살아있다면, 그리고 곁에 사랑하는 파트너만 있다면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현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성의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노년의 성을 너무나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 할머니가 무슨 여자인가? 라는 자조 섞인 말이나 나이든 부부가 손을 잡고 다니면 주책이라고 수군대는 사회적 시선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유교문화권 국가들이 대체로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 때문에 폐경기가 지나면 스스로 성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보통 60세 전후가 되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생각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북유럽이나 서구권 국가들을 보면 양로원에서도 로맨스가 꽃피고 노년의 성생활을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성생활이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인식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나 흔한 말이 되었지요. 60세에 은퇴를 해도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단순히 여생으로만 여기며 몸이 건조하게 보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쾌락을 좇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장 깊은 곳에서 위로를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부부 단둘만 남게 되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친밀감이 고독과 우울을 이겨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남편분들은 아내가 폐경을 겪을 때 이제 여자로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임신의 공포 없이 우리 둘만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시기가 왔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아내분들 역시 나는 늙고 추해졌어 라고 숨지 마세요.
이리 자신의 몸 변화에 대해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아프면 아프다, 좋으면 좋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위해 병원을 찾아 상담하고 관리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현명하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라도 마음속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리고 마음도 세월과 함께 더욱 깊고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깊어진 사랑을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수진이었습니다.